오늘 모신 분은 AR인베스트 하창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봉 선생님. 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한방, 분노의 한방이 시장을 강타한 날이다. 이렇게 좀 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뭐 삼성전자한테 맞고 그러기 되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러기까지는 아닌데. 오늘 다른 주식들 진짜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다른 주식들이 웬만하면 다 빠졌어요 오늘. 네,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수급 블랙홀을 다 가져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여실 없이 좀 그런 장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마침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은 일시적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또 오늘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도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뭐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모든 게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을 제가 정리할 때 바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전 이렇게 보통 한 줄로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총 데이. 근데 여기는 주총이라는 걸 이제 가로로 좀 넣어본 거고요. 그냥 삼성전자 데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루에 장 초반부터 대략 오늘 1000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니고 거의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내일에도 되게 궁금하고 삼성전자 주주분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5%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5%밖에 뭐 요즘 개별주는 뭐 10% 20% 그냥 오른다 합니다만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좀 지켜보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대량 금액이 좀 들어가신 분한테는 수익률은 현재 작았지만은 뭔가 빛을 본 하루였지 않나 볼 수가 있는데 차차 이제 그걸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삼성 SDI는 또 SDI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못을 박아주고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MLCC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 내용에서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이후에 다시 전장회사 독일 컨티넨탈의 전장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많이 올인되어 있지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차차 전장으로도 계속 확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한 두세 달 전에 대법원 3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대규모 빅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장이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연간 큰 그림에 놓고 보면 과연 24년도에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에 대한 빅딜을 진행할지는 좀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머쓱하다 표현해봤는데 지수 말한 건 아니고요.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은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 4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니까 뭐 스텔스 다이싱을 납품하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제가 딱 삼성전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동시간대 거래량이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솔브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힘이 좀 좋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머쓱할 정도로 갑자기 삼성전자가 오전 한 9시 반 10시 정도 지나면서 빠바바바박 들어가니까 배터리 종목들이 그냥 쭉 밀렸어요. 배터리만 빠진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밀렸어요. 심지어 하이닉스까지 밀렸었죠. 예,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야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2천만 주, 외국인이 1,200만 주, 기관이 850만 주. 네. 와 2,050만 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느끼는 게 오늘 장이 마감하고 오늘 장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갑자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식을 정말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식을 중개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8,400억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5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선물 시장에서 12,000개 이게 장중에는 14,000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8,400억이라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6,500억을 산 겁니다. 오늘 외국인 기준으로 전체 기관이 6,500억. 기관이 6,500억이면 제가 지금 체크나 삼성전자는 7정 정도를 산 거거든요. 외국인이 네. 9,150억 샀어요. 그쵸? 9,140억.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개인이 오늘 1조 5천억 털린 날. 만약에 내일도 올린다면
아니 뭐 앞으로 오른다면은 삼성전자 1조 5천억의 개인 주주들이 떨어져 나갔다. 아 이건 내 요 정도는 뭐 털렸다고 하기에는 아, 그런가요? 뭐 한 9만 원 가고 뭐 상한가 간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일찍 털린 거지. 네, 예,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제가 캡처를 아까 예, 기관으로 했군요. 기관이 6,500억, 외국인이 뭐 9천억 정도의 삼성전자를 올인했으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기관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450조 원의 시가총액에 코스피 200 비중이 20%가 넘는단 말이죠. 좋든 싫든 삼성전자 튀어버리면 한 친구 팔아야 되죠. 누구냐 하면 바로 밑에 있는 바로 2단에 있는 친구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5장에는 좀 낙폭을 좁혔습니다만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이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제가 좀 그런 게 올라가니까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설이지. 올라가니까 오늘 삼성전자 왜 올라갔냐, 뭐 퀄 테스트 통과했고 연말 정도에 HBM 마하원, 예, 뭐 그런 거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 올렸는데, 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입니다. 올인이에요. 1,200만 주면. 이거는 1년에 삼성전자가 1,000만 주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데이터 찾아보시면 1년에 5번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5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모른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9월 1일 날 한 번 있었어요. 가장 근래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이 관점에서는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올인했다는 거 외국인 자체가 또 내일까지 연결될지 아니면 오늘의 어떤 일시적인 슈팅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삼성전자의 올인 자체가 밑에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기타 종목까지는 좀 머쓱하게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진짜 그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해요.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돼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면, 아, 수급이 다 그쪽으로 또 쏠림이 강하게 몰리겠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오르지만, 다른 개별 종목들의 이 주가는 또 그렇게 안 움직이는 네. 그런 2018년? 그때의 어떤 장세, 이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2차 전지 안 되지. 네. 그리고 제 판단으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어요. 주가라는 게 어쨌든 가장 많은 거래량과 수급과 모든 걸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지금 올해 1분기 때 대략 5조 원대 영업이익 정도 본단 말이죠. 5조 원 정도 될걸요 아마. 예, 뭐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속도라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 40조, 30조까지 가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어떤 밸류로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지금 적자잖아요. 이제 아직 뭐 4분기 적자 나온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30% 정도의 계리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싼 건 맞아요. 하이닉스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이닉스보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EPS 기준으로 향후 수정 전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간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한 8만 전자 훨씬 넘어가죠. 근데 그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이런 이제 과한 뭐 주주분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한 어떤 상승세는 다른 여타 종목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수급인데 수급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그 지수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추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바로 그 이야기인데 삼성 가면 딴 애들 다 죽는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에서 20.93인데 우리나라 ETF는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 추종을 합니다. 코스피 200으로 바꿔버리면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에서의 비중치는 오히려 4%가 더 올라갑니다. 24% 쉽게 말해서 밑에 있는 배터리 회사 하나 갖고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리 되게 되면 좋든 싫든 외국인들이 아까 본 대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그럼 이제 그 삼성전자에 그냥 쏠리는 거지. 근데 이제 관련 주들만.
이거를 저도 오늘 되게 장중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만약에 주가 지수를 또 2,700 돌파를 노려야 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다. 그리 본 거고.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들어왔는데 딱 하나가 이제 약간 퍼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에서 흐름을 봤는데 외환 시장은 또 요지부동이거든요. 이 모든 게 놓고 보게 되면 아니 뭐 꼭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 딱딱딱 맞게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9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으면 달러가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쉽게 한편 외환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오늘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냥 외국인들이 미쳐가지고 삼성전자에 몰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저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한번 삘이 꽂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삘이 꽂히게 되면 한편으로는 개별주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양 소부장들. 네. YI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대놓고 삼성에 지분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을 움직여요. 우리가 삼성전자 했을 때 보통 생각나는 뭐 서울브레인이 다 움직입니다. 서울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전장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도 바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하면 생각나는 기업들은 다 움직이는데 다른 한편 놓고 TFE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서킷을 봤을 때는 뭐 TFE 같은 경우는 ISC가 SKC에 인수된 반사이익 쪽이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권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진 세미캠까지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포토 레지스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리는 안 돼요. 정말 삼성전자의 요 77,000원대의 매수가 어떻게 보면 HBM이란과의 포커스를 맞춘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놓고 보면 최근에 표면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미국에서 이제 세금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회복까지 보면서 낸드라든 이런까지 같이 보는 건지는 예측은 안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반응을 했다는 거고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반응을 함으로써 기타 여타 섹터들의 수급의 공간이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과연 내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강도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매수 강도가 약간 완화됐을 경우에 다시 그게 자연스럽게 뭐 다른 여타 밸류업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지 그걸 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 오랫동안 뭐 9만 원대 물리신 분들, 8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허다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뭐 지금 아직도 성이 안 차죠. 네. 하여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들도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이 소금 장사와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 그 외에 이소부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데 또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또 다 빠질까봐 그런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미국도 약간 최근에 이런 게 없잖아 있어요. 미국 증시도 최근에 이제 보면 S&P 500이 지금 신고가긴 한데 미국도 우리가 M7이라 그래가지고 S&P 500의 신고가에도 사실 특정 500개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뭐 약간 미국 투자가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만 주식이냐,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 갖고 계신 분들은 억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미국도 보면 마소, 메타, 구글 이런 쪽으로 가고 약간의 애플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아마 약간 이건 제가 사실 이거는 오늘 갑자기는 아니고 요새 좀 장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은근히 글로벌 증시의 자금 자체가 선택받은 특정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것도 있지 않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투자 안정처? 예.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수급 이슈는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판단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며칠 좀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팔아라 사라 이거를 말할 정도는 아니고 한번 이런 거는 왜냐면 이상 변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는 항상 주가가 정답이긴 한데 그걸 좀 보시면서 그렇죠. 여타 섹터도 고려해야 되는 게 뭐 이번 주 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 봅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어쨌든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오늘 하루에 네. 어떤 아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를 통한 것이냐. 근데 지금 또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아침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메모리 쪽에서 지금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또 뭐 HBM3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이 레거시 쪽에서 좋은 어떤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또 삼성전자의 큰 어떤 호재가 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당겨놓고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컨센서스를 보면서 장을 열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같은 길로 본다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디램도 그렇고 낸도도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됐을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주가는 이제 내일 반응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마이크론의 HBM으로 보면 안 되죠.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레거시 쪽으로 본다면 내일 실제로 반응을 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은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하이닉스가 내일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가느냐 가장 큰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바라볼 것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고 마이크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HBM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만약에 마이크론이 나오고 내일도 삼성전자 조금 강세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멋쩍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어디 쪽으로 봐야 되냐면 레거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같은 반도체를 보더라도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오르겠지만은 솔브레인 홀딩스보다는 차라리 솔브레인으로 바로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원익 IPS나 이런 쪽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른 종목만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약간 업황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잡히지는 않는데 만약에 반도체 메모리 본격적으로 보는 흐름으로 보신다면 조금 무겁지만은 또 동진 세미캠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우리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충분히 레거시 쪽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반도체 본연의 전공적 메모리나 낸드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관련주 그쪽이 훨씬 그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외에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밖에 안 보였습니다. 다들 놀래긴 했어요. 이게 정말 얼마 만이야? 몇 년 만이에요, 이런 일이? 네,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온 투자자별 동향 수급을 잠깐 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천억 정도가 삼성전자고요. 현대차는 조금 샀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샀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약간은 이제 근데 조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제 기아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배당락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벤트 소멸에 대한 약간 숨고르기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린 역시나 밸류비라는 이벤트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삼성물산이 지난주에 이제 주총을 하면서 약간 주주 행동주의에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죠. 예,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어차피 23년도 작년도에 2,400만 주의 자사주 다 털겠다고 그래서 1년 3년 동안 780만 주씩 튼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대놓고 5천억 달라 그러면 그건 억지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야 이거 밸류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이 재용이 형 왜 그랬어 그렇게 유튜브 썸네일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구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밸류비라는 게 사실은 만능 통착은 아니고 삼성물산은 이미 작년도 3월달 주총에서 벌써 앞으로 2,400만 주 정도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관은 약간 세륜의 성격이 있었던 건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좀 하락세가 좀 멈추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밸류업 관련된 이슈는 밸류업이 끝났다 말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밸류업 때문에 많이 단기적으로 50% 정도의 오른
상태에서의 차익 구간이라 그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도 자동차를 보셔야 되지 기아의 변동성에서 굳이 끝날 때 만회할 필요 없는 거고 기아가 거꾸로 8만 원대에서 50% 올랐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은 아주 가늘고 길게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타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이 거의 외국인들은 뭐 약간 밸류업 쪽에서는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기관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융투자가 되게 공격적이었는데 가장 공격적인 금융투자는 뭐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제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요. 예, 포스코 그룹이 이제 좀 많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철강 쪽에서의 그 악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탄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저께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뭐 잘못일지 오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해외 자회사들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숫자가 다 틀렸다는 그런 또 일부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숫자 장난이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장난 아닌 숫자 오류니까 맞추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입니다. 21일이.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 또 아침부터 열리겠죠. 뭐 9시에 열리겠지만은 네. 과연 또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내일 프로 장인하 회장 체제로 이제 가는 그림이 되고요.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놓고 보게 되면 그리 보는 관점이고 이제 또 오늘 삼성전자처럼 아마 사업부별로 대부분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관점인데 중요한 거는 추총을 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추총을 함으로써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른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안 본 사이에 몇 개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좀 그런데 말을 꺼내면 안 되니까 아주 개별주 중에는 요즘에 특징 종목 섹터를 한번 말하라고 하니까 제약주 일본에서 그 무슨 그 치사율 30%짜리 네,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제가 뭐 국제약품의 차트는 올려놨습니다만은 사실 그것 자체는 종목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올 초반에 약간 진단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지금 보니까 진단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 쪽에서 이제 저런 약간 안 좋은 뭐 지사율이 되게 높다고 하니까 그런 관련주 입장에서는 뭐 여행주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부정수기일 수가 있지 않나. 예, 아주 이제 개별적인 테마로 좀 봤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아침 장 열리기 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그렇고 내일 참 중요한 시점 같기는 한데. 근데 내일은 사실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인데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이틀째 개최가 되고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나오고 점도표도 발표하다 보니까 과연 최근에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가 정말 꺾일지도 되게 궁금한 거고.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우리가 발견되는 FOMC 결과에 따른 이제 점도표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좀 꺾이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굳이 지금 장의 흐름 자체는 이번 주가 FOMC 결과 전후가 어떻게 보면 3월 달 후반기 장에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참고하시고요.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서 이어서 계속 한번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